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2015년부터 올 3월까지 전 세계는 혹한, 이상 폭염, 가뭄, 홍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엘니뇨와 더불어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기후 변화의 영향입니다. 이젠 그 누구도 지구에 사는 사람은 증가하는 기상 재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는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은 더 많이, 건조한 지역은 더 건조해지는 것과 자연재해가 더 자주, 더욱 강하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후 변화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나라는 가난한 나라들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재해는 가난한 나라와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게 더 극심한 빈곤을 가져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선 지금 가장 큰 자연재해 피해를 입는 지역을 보면 말씀이죠.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지역입니다. 이 지역들은 대부분이 열대 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여기에 기후변화로 기온 상승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들은 더위와 가뭄을 대처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네. 뭐 담수화 시설이라든가 상수도 시설, 냉방 시설, 의료보건 체계 등 이게 엄청난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은 이런 데 투자할 돈이 지금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피해를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가난은 더 심해지고 또 여기에 환경 오염까지 아주 심각해지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온이 올라가면서 깨끗한 물을 구할 수가 없고 또 가뭄으로 농작물의 생산량이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 생산성도 좀 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간 지날수록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한 것은 이들 나라의 출산율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자원은 줄어들고 소득은 감소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의 생활 수준은 점점 하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불만이 지속된다면 물과 음식, 연료를 확보하기 위한 갈등으로 정말 폭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2011년에 그 북아프리카와 중동에 몰아닥쳤던 제스민 혁명이 아주 가장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작년 시리아 난민 사태도 사실 이 기후변화가 몰고 온 비극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지난 2013년 초강력 태풍 하이안이 필리핀을 휩쓸고 지나간 다음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서 사실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10,000명이 넘는 사상자, 필리핀 GDP의 16% 손실, 그리고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지역에서 이 물이나 식량이 제때 공급되지 못하면서 일어나는 폭동, 전염병, 정말 끔찍했어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말이죠, 가난한 나라가 강력한 기상재앙을 당할 경우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또 복구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죠. 네. 2012년에 그 세계은행 보고서는 그 어떤 나라도 기후변화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효과는 나라별로 불평등할 것이며 가난한 나라일수록 그 여파가 더 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예. 기후변화로부터 가난한 나라들이 더 큰 피해를 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저희도에 있는 가난한 나라들은 더 강력한 폭풍을 맞게 된다는 것이죠. 예. 여기에 적도 지역에서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 또 해수 온도의 상승으로 슈퍼 태풍의 발생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폭풍이나 태풍의 피해에 중위도 지역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죠. 또 여기에 남태평양의 섬들이나 뭐 방글라데시 등은 물에 잠기는 면적이 계속 늘어나요. 두 번째는 이제 현재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은 사막화 또 가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내전으로 수많은 인명을 잃고 있는 아프리카나 5년 연속 계속되는 가뭄으로 시리아 농민들의 45%가 고향을 떠나면서 난민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상재앙을 막거나 대응하는 힘이 이런 나라들에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계은행의 김용 총재는 기후변화에 대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빈곤을 퇴치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구 온난화가 심화될수록 가난한 나라는 뭐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퇴보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좀 약간 충격적인 건 최근 이런 가난한 나라들의 어려움을 오히려 이용하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사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가난한 나라는 그나마 가지고 있는 식량 자원을 돈 있는 나라 사람들이 뺏어간다는 데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신식민주의가 다시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난한 나라들은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할 식량도 없는데
선진국들은 엄청난 식량을 소비하면서도 가난한 나라들 선진국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기 위한 기지로 삼는다는 것이죠. 총칼로 가난한 나라들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점령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나라들은 자기 나라의 농업에 투자하겠다는 선진국의 제의를 지금은 거절할 능력이 없어요. 결국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선진국이 투자한 거대한 농장에서 일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뭐 재미있는 예로 2009년 초에 수천 마리의 아랍에미레이트 양들을 베트남에 보내서 베트남 농장에서 키워서 도축한 다음에 다시 아랍에미레이트로 실어왔습니다. 식량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부자 나라들의 먹거리 위해 일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사실 이뿐만이 아닌 게 2008년 식량 위기 이후에 부자 나라와 기업들이 이 가난한 나라에서 엄청난 토지를 얻었다고 좀 들었습니다. 사실 식민지 이후로 보이지 않는 어떤 영토 변화가 조용하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비밀리에 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것은 사실 비밀도 지금은 아니죠. 선진국들과 이제 기업들은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뭐 남미 등 가난한 나라들에서 땅을 지금 사들이고 있어요. 예. 뭐 선진국뿐만 아닙니다. 중국도 전 세계에 걸쳐서 땅을 사고 있거든요. 예. 필리핀에서 120만 헥타르, 카자흐스탄에서 80만 헥타르 이상, 카메룬에서 1만 헥타르, 러시아에서 8만 헥타르, 브라질에서 알려지지 않은 규모의 수만 헥타르를 지금 사들였다고 해요. 인구 급증과 가뭄의 위기를 겪는 인도도 에티오피아에서 34만 헥타르의 땅을 사들이고 또 마다가스카르에서 40만 헥타르 이상과 파라과이, 우루과이에서 8천 헥타르 이상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뭐 카타르 같은 경우는 케냐에서 4만 헥타르를, 쿠웨이트는 캄보디아에서 12만 헥타르를, 사우디아라비아는 인도네시아에서 48만 헥타르를, 이디오피아에서는 48만 헥타르, 또 아랍에미리트는 파키스탄에서 32만 헥타르의 땅을 임대를 했고요. 우크라이나에서 10만 헥타르와 루마니아에서 5만 헥타르, 수단에서 40만 헥타르를 임대했다고 합니다. 네, 참 마음 아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세계은행 보고서를 보니까 전 세계 하위 10%의 이 사람들은 세계 소득의 0.4%만을 소비하는 반면에 상위 10%의 부유한 사람들은 전 세계 부의 55.5%를 소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건 부유한 나라의 사람들인데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자연재해 피해는 고스란히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가된다. 뭐 이런 거거든요. 이게 어떻습니까? 저는 선진국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강력한 기상재앙들이 사실은 자기들이 만들었다는 인식을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들은 돈이 많고 사회적 인프라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에 쉽게 대비할 수가 있지만 예. 가난한 나라들은 고스란히 재해를 당하고 있거든요. 가난한 나라들의 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돈 있는 선진국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것이 이제 작년 프란치스코 교황도 주장했던 문제인데요. 저는 그나마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작년 말에 이제 그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파리에서 있었죠. 이때 이제 긍정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전 지구적인 노력에 가난한 나라들에게 선진국들이 돈을 모아서 매년 1,000억 달러씩 도와준다는 건데요. 예. 사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실행만 된다면 가난한 나라들이 지구온난화의 재앙에 대처할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상당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진국들은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하고 또 그것이 자신들의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선진국들이 가난한 나라들을 위해서 투자하면서 지구온난화 문제를 모두 다 같이 풀어나갈 때가 아닐까요? 뉴스 송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